면서 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제가 부모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양육서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맞지 않은 양육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아이의 학습, 감정, 놀이, 독서 등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책이 없으면 작가인 제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부모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양육 방식, 학습, 놀이, 감정, 언어 발달, IQ, 행복 등까지 22가지 항목을 발달 심리학, 뇌과학, 인지 심리학 등을 기초로 제 두 아이에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인생 공부 2주 만에 녹음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가 추석이었나요? 추석이었죠. 예. 추석에 지금 제가 방송을 이것저것 녹음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정신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라이브 방송했죠? 예, 라이브 방송 오랜만에 했는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무슨 특정 목적이 있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왜냐면 여러분 동기부여라는 거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기부여 시작 끝 이런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내부 동기가 되면은 가장 좋겠지만 솔직히 내부 동기로 되는 거는 거의 막 성인급이고, 외부 동기가 솔직히 효과가 되게 즉각적이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점을 자꾸 늘리는 방향을 저희가 고 작가님이랑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팟빵이 아니라 이 페북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팟빵은 저희가 이제 한번 하면은 또 게시판도 있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페북 라이브의 매력은 댓글로 막 여러분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접속을 해서 막 남길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거기 댓글에다 남긴 내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민이 있다면은 그걸 저희가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즉석에서 한두 시간 네. 쭉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저희가 좀 이런 거, 이 스튜디오를 좀 더 길게 예약을 해서 1시간 이상 방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제 해야 많이 듣기 편하신가요? 점심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 왜냐면 회사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대놓고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들이 있는데, 그 방송도 좋지만 좀 제가 요즘에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 핵심이 있어요. 고민 아닌 고민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명쾌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은 그런 건 있죠. 짜장면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는 되게 딜레마예요. 근데 힘든 건데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에서 샐러드 위주로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건 고민도 아니거든요. 미친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그냥 이 코코아를 마실까 말까, 녹차를 마실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될 수가 있는데, 당뇨병이 되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코코아를 마신다는 거는 되게 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유의 고민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고민이 아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그거는 제가 진짜 1초 만에 해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더 많이 만나야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다시 하게 된 건데, 오늘도 아니야 다를까 많은 고민이 달렸습니다. 불과 저희가 방송을 20분 가량 했는데 앞에 5분 안 들어온 거 빼면 15분 만에 수십 개의 고민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중복되는 고민이 많으니까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제 공민서님께서 달아주신 고민인데 학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석사를 소프트웨어 학위를 수여를 받았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비전공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힘듦이 듭니다. 다른 전공자들보다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압도적일 만큼 실력을 쌓아야지 시장에서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내공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위로는 드리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 비전공자 출신이랑 꼬리표는 사실 웬만해서 없거든요. 실력이 압도적이면은 근데 실력이 압도적이 아니라 실력이 충분하면 비전공자들 전공자는 이제 가리는 세상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민서님은 뭘 되돌아봐야 되냐면은 본인은 지금 본인 입으로는 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진짜 충분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학부에서 디자인을 하고 석사를 소프트웨어를 학위를 수여받았으면은 오히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 남들은 소프트웨어만 공부했는데 난 디자인까지 했으니까 난 UX 관점까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까지. 단순히 코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만의 오히려 장점을 더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되지. 이미 내가 충분히 난 디자인도 알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뭔가 회사에서 막 이렇게 남들이 나에게 내 전공 갖고 뭐라 그런다. 그러면 뭔가 부족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저희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 디스플레이 제 개발실에 있었잖아요. 저희는 기계과, 전자과, 물리과, 재료과 다양한 전공이 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결국 누가 무슨 전공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자과를 학부에서 하고 박사를 물리과로 한 거거든요. 재료나. 그러니까 둘 다 잘하죠, 저는. 그러니까 민선님이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근데 그거는 공부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뭔가 고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이걸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서님께는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그건 힘들죠.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다면 단기간 안에 뭘 쌓는다는 건 힘든데 근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1, 2년만 고생하면은 만약에 실력이 쌓인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인데 한번 실력 쌓으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학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네. 석사를 소프트웨어를 학위를 수여했는데 네.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게 보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비전공자 출신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그럼 제가 볼 때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예. 그래야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래야지 비전공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 뭐 석사도 했고 아무튼 뭐 예.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디자인하고 소프트웨어 했으면 UX 디자이너로는 최고거든요. 그렇죠. 예. 예. 코딩도 할 줄 알고 자기가 인터페이스도 구축하는 걸 줄 아니까 그게 장점입니다. 장점. 절대 단점으로 보지 마시고 장점으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희님이 어학연수 중인데 지금 무급 인턴을 하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어시스턴트를 찾고 있는데 관련 담당자가 그것뿐만 아니라 플렉서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주요로 하는 업무를 찾아보라고 건의해왔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인턴이잖아요. 인턴. 그러니까 인턴은 제가 볼 때 특히 어학연수로 갔으니까 말을 배우러 간 거잖아요. 자리가 나면 그냥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또 배울 수가 있는 시기예요. 학부생은 교양을 쌓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뭐예요? 내 지식 기반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학부생 때는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볼 때 또 높아시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깔짝깔짝대면 안 되죠. 그렇죠? 항상 어느 정도 인계점은 넘겨서 내가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했다 할 정도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리가 나면은 내가 꼭 이거를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자리가 나면은 들어가셔서 해보면은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인턴만 그러니까 이거 어학연수 제가 얘기 나오면 좀 이 짬뽕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학연수 여러분 가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어학연수 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필립쌤이랑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거는 몇 번 반복해도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어학연수는 언어를 쓰러 가는 거예요. 사용.
어학연수 가서 배우는 거는 좀 늦은 거예요. 충분히 배워놓고 거기 가서 이제 실전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애들은 어학연수로 오면 보통 한두 달만 학원에 있고 다 바로 무급 인턴 이런 걸 바로 하러 가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못 가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인턴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은 안 되거든요. 특히 인턴을 가면 뭐가 안 돼요? 읽고 쓰기가 전혀 안 돼요. 말은 생각보다 떠듬떠듬 해도 돼요. 근데 읽고 쓰기는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말은 실수가 용납이 돼요. 근데 읽고 쓰기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인턴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인턴 하려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못 읽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서류 작성부터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어학연수 가기 전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정말 하긴. 또 정말로 또 제대로 배우려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야지만 도움이 된다. 예, 이 그렇죠. 말씀 해주신 거죠. 예. 이거 저 뭐 그 남유나님 님이 창업 처음에는 빚만 지는 것 같아서 부담이 100배라 다른 걸로 막 투잡, 쓰리잡을 생각을 해요. 한 우물만 파는 것이 답인지 심리를 이기는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그때 한번 제가 그 오리지널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올인하는 케이스보다 양다리 걸친 케이스가 더 성공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본인이 말씀하신 이분이 아신 것처럼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써 빚만 졌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수익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되게 불안하죠, 솔직히. 아유, 제가 제일 잘 알죠. 예. 제가 약간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 삼성 과장인데 제가 4호봉 정도 3호봉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봉이 되게 높아요. 뭐 구체적인 거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다 쳐도 되게 많이 받아요, 돈을. 네. 직장인 치고는. 예. 그러니까 근데 연령 대비해서 저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 친구들보다 한 20-30%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 박사 아니라 박사이기 때문에 박사 수당이라는 게 30만 원씩 매달 그냥 따로 나와요. 근데 일을 안 해도 그냥 박사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박사는 박사 기간 동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제가 1년 2개월 동안 2천만 원을 못 벌었거든요. 1년 2개월 동안. 그러면 얼마죠? 한 달에 100 몇만 원 번 거잖아요. 2천만 원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었어요. 1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어도 박사 수당만 받았어도 1년 2개월이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죽을 뻔했어요, 힘이 들어갖고. 근데도 저는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고 작가님이 맨날 강조하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나왔죠. 3년 정도는 때려 죽여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저금을 미리미리 1, 2년 전부터 꼬박꼬박 했죠. 아껴 쓰고. 그다음에 생활 패턴도 다 바꾸고 근검 절약에서 근검 전략으로 완전 짜게 살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다닐 때는 돈을 잘 벌어갖고 뭐 솔직히 아쉬운 게 없었어요. 뭐 외식도 많이 하고 뭐 하지만 회사 나온 다음은 커피도 와이프랑 꼬박꼬박 사서 큰 사이즈로 사서 무조건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은 먹던 게 있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아메리카노도. 근데 그 다음에 막 둘이서 사면 이게 돈이 10,000원이 넘는데 멀쩡한 성인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으니까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고 그래서 죽어올라 바닐라 라떼만 마셨어요. 그냥 그 정도로 아껴서 살았어요, 진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거 추가 스토리. 큰 거 사서 냉장고에 넣고 여러 번 마셨어요. 그러니까 막 농담이 아니라 어떤 거는 저는 이틀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막 창업하면 막 되게 막 도전이고 막 어떻게 뭐 이렇게 판타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생각하면 막 눈물 날라 그래요. 그게. 멘탈 전쟁이죠. 진짜 멘탈 전쟁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창업인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만약에 그 하는 일 자체가 무조건 뭐 눈만 뜨면 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실제로 다른 잡을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실제로 심리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게다가 어느 정도 소득이 어떻게든 들어온다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사례니까 대신 그거는 지금 하는 일이 제가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시는 일이 되게 창의성이 요구되는 거냐 집중도가 요구되는 거냐에 좀 달라지거든요. 예. 만약에 집중도가 요구되는 거면 크게 상관없어요. 시간 투여 대비 어떤 효과가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창의성이 많이 요구되는 거라면은 잡도 잡으시고 이렇게 쪼들리거나 압박을 받잖아요. 창의성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미 인지 심리 이런 걸로 인지 심리학 검증된 검증이 거죠. 됐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 약간 진화론적 봤을 때 붉은색에 대한 경계심이 있거든요. 네, 붉은색에 있는 그 책에 붉은색에 있는 색깔을 보게 되면 집중도 높아지지만 창의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일이 지금 어떤 일은 이미 기획이 잡혀서 하드하게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제 그 스트레스가 있다,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일을.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면 오히려 약간은 심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다른 잡을 한번 그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거나 최대한 이런 심리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은 뭘 혼자 하시는 건지 지금 1인 창업인지도 모르고 2인 창업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진짜 팀끼리 으쌰으쌰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같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어느 누구보다 같이 창업하는 창업자가 동업자가 자기 마음을 알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서로 으쌰으쌰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기분 꿀꿀 하실 때는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예. 한강 가지 마시고 저는 그냥 자연을 예를 좀, 들어 이렇게 좀 보시면서 요번에 전 요즘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막 또 고 작가님이랑 준비하는 것도 해야 되고 네. 막 왔다 갔다도 힘들고 뭐 또 이것도 또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데 요번에는 이제 추석 끝나고 저희 이제 처가는 양평의 시골에 있거든요. 완전 네. 산속에 있거든요. 가서 우리 딸 채아랑 그 들고양이 야옹이도 보고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찍어드렸거든요. 개인 타임라인 나비 꿀 빠는 동영상. 봤어요. 예. 요즘 카메라 스마트폰이 엄청 좋아요. 나비 꿀 빠는 거 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주 꿀 빨고 있네 다 난리 났었어. 나도 꿀 빨고 싶다고 다. 나비 꿀 빨고 앉아 있네 다 그러고 사람들. 그럼 그 나비 진짜 꿀 빠느라고 찍어도 딴 나비는 다 날아가는데 그 나비 꿀에 취했나 봐요 그때. 꿀 빠느라고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비 꿀 빠는 동영상도 찍고 멍멍이도 보고 개울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두통이 많이 없어졌어요. 고 작가님 말대로 좀 이렇게 자연을 좀 그렇다고 여러분 올해 또 저는 근데 이 일이 좀 모멘텀이 있어서 한 이틀 하니까 빨리 더 서울 와서 일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안 좋고 고 작가님 말대로 가끔 잠깐이라도? 잠깐이라도 프로그램 거 보세요. 예. 그러면 많이 이렇게 이완이 되고 다시 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하실 때 꿈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저랑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신 박사님이 포스팅 올렸던 거 저희는 똑같은 얘기 맨날 예, 하거든요. 예. 둘이 통화하면은 예, 그렇죠. 그 내용 중의 핵심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어떤 꿈이 담겨져 있는 예. 내용이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임팩트를 주고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아가게 만들 그래서 거여서 우리는 꿀을 안 빨지만 예. 꿈을 빨죠. 그렇죠. 오랜만에 드립 좀 괜찮으신데. 예, 꿈을 매일 빱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감 그게- 느끼는데 갑자기. 예. 위기감 때문에 나 방송이 안 돼.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그래서 처음에 창업하면 그 목표했던 비전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계속 상기하시되 진짜 육성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동업하시면은 동업하신 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멘탈 관리하셔서 정말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되고 뭐 얼마나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창업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엄청난 경험치를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극대화시키다 보면은 또 다른 일 못하니까 당연히 내가 성공할 거지만 실패하더라도 나는 많은 거 얻을 수 있다. 라는 이중적 마음을 좀 가지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정말 마음이 이게 좀 제가 창업해서 망해봐서 알아서 마음이 가네요. 공감이 되네요. 화이팅입니다 진짜로. 그게 아니라 전 고약간이 아까 그 라임을 너무 강력하게 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밀리는 느낌이 나. 내가 원래 고약간이한테 나도 한번 그래야 봐야지. 저는 욕심이 많아요. 내가 원래 왜냐면은 고약간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고 작가님 맨날 말하는 게 있거든요. 고 작가님 역할 있고 제 역할 있는데 네. MC 자리를 뺏기는 것 같아갖고 지금 엄청 스트레스예요. 지금 나도 해야 되는데 드립 큰일 났네. 이제 규환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환군이 전문대 평점 2.0입니다. 마지막 학기인데 취업도 그렇고 참 막막합니다. 박사님이랑 작가님이시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박사님과 작가님 일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떼놓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읽었음에도 스마트폰 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규환군은 저를 만나보기도 했거든요. 옛날에 강의 끝나고 카페에서 예술쌤이랑 얘기하는데 옆에 붙어갖고 저희 얘기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좀 안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모순의 질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왜 막막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취업이 막막한데 스마트폰을 못 뗀다 그러잖아요. 매 맞아야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 악기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막막하면은 더 뭘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막막하면은 일단은 앞에 걸로 먼저 넘어가서 2.0이면은 이거는 규환군이 좋던 싫던 만든 과거예요. 과거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이 학점을 많이 요구를 하나. 그렇게 하면 내가 재수강을 한 학기를 더 다녀서 재수강을 해서 학점을 과연 올릴 수가 있는 건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러면은 학점이 필요하지 않는 직장은 어디가 있을까? 예? 왜냐면은 전문대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전문대는 되게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러면 학점이랑은 다르게 내가 그 전공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데는 면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거든요. 다 기술에 대해서 면접을 보면은. 지금 평점이 2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2점인가 아닌가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예? 왜냐면은 우리 회사에는 이제 학점이 천차만별 애들이 오잖아요. 3점이 뭐 삼성이나 수준 높지만 3점이라도 있고 4점이라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결국엔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예? 결국엔 실력을 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은 규환군은 지금 스마트폰 볼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엄청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플랜 A, B, C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뒤지게 다 알아봤어. 예를 들어 내 규환군 전공이 지금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기계과라고 칩시다. 그래서 뭐 메케닉 쪽으로 다 알아봤어. 예? 다 알아봤어. 근데 다 안 된대. 너는 안 된대. 이 학점 갖고 안 되고 너의 기술 갖고 안 된대. 그럼 다른 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박하고 주식해서 망하는 이유가 심리적으로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그러거든요. 본전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과거가 올바르지 못하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최경 학교 다시 다녀야 되는 거고 그 전공이랑 관련 없는 직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괜히 테레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특수한 케이스긴 하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효찬님이 있어요. 효찬님 그 서빙계 왕이거든요. 스타 족발 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바시에 나와갖고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서빙의 신이세요. 억대 연봉을 받는 서빙의 신이세요. 야, 궁금하긴 하다. 예. 아니 그래서 어떤 서빙을 하시길래?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면은 그 서빙을 너무 그 스타 족발을 아마 본인이 저는 좀 자세히 모르는데 창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서빙을 너무 잘해서 사장님이 헬스장 이용권을 1,000만 원짜리 막 끊어주고 그랬었어요. 너무 딴 데 갈까봐. 이 친구 때문에 매출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로 들어보면은 완전 긍정의 화신이에요, 화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족발집이니까 소주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토를 하면 그거 다 닦기 싫잖아요. 제가 닦겠습니다 하고 막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사이다 나왔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사이다가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 그 다음에 누가 예를 들어 뭐 그냥 그 알바의 또 재량이 있잖아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물을 쏟았나 음료수를 엎어뜨렸나 그랬을 거예요. 기분 나쁘시지 말라고 서비스 음료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가 재량껏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오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억대 강사가 됐어요, 연봉. 근데 이 친구 되게 멋있는 게 이제 강연을 안 해요.
초심으로 들어가 다시 서빙만 하겠대요. 그냥 난분이죠, 난분.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서빙하는데 전문대 2.0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작가 되는데 학점 2.0이 필요할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직업이 많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찾아보면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응?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력만 쌓는다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여러분 항상 동전은 그 사기예요. 가끔 옛날에 이게 수법인데 동전 2개 앞을 본드로 붙여갖고 가끔 기술 쓰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앞뒤 찍기 할 때 계속 동전을 하다가 동전 바깥치기에서 딱 해서 앞만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 나쁜 놈들 아닌 이상은 동전은 앞뒤가 있죠. 세상은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중소기업이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데 중소기업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중소기업은 작기 때문에 빨리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이랑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잖아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 되게 많이 알거든요. 정상적인 중소기업 사장님은 일을 잘하는 친구는 빨리 키워줘요. 그래 왜? 자기 회사 그래야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직급보다 그 또래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갖고 연봉도 거의 그래도 대기업보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삶의 성숙도가 훨씬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다 단점만 본단 말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단점만 보고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단점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교환군은 당장 현실을 빨리 파악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예?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보면은 매맞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스마트폰 무음으로 해놔서 아니면 꺼놓으면 돼요. 지금 전문대 평점 2점의 마지막 학기인데 취업도 그렇고 좀 막막하다. 막막한 이유가 이제 취업 때문에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 박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건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일단 말씀하신 거 과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잖아요. 네. 빨리 있고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거에 목표를 잡아야 되는가? 취업이라면 취업에 준비한 거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걸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냐 행동을 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필요한 걸 공부하셔야죠. 그건 뭐 그냥 근데 공부 그냥 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세요. 이게 대부분 먼저 행동을 취하면 생각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민만 계속 하시는 분은 계속 고민만 합니다. 정답 안 나오고. 행동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금 고민 나오잖아요. 이것도 고민만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 스마트폰이 그렇게 문제면 진짜 극도로 문제면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 신규한 우리 학생 당장 그 핸드폰 끊어요. 아니면 최소한 내가 공부하러 갈 때는 들고 가지 말아요. 들고 가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예. 팟캐스트에서요. 성공한 그래서-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저희 책에도 이 부분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극약 처방을 내리시면 당연히 나갈 때 안 갖고 가는데 안 보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들게 되면은 이제 갖고 가다 하더라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공부 그러니까 취업이라면 취업에 어디에 들어갈 것이고 알아보셔서 필요한 공부 지금 그냥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이 문제라면 공부하러 나가실 때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환군이 팟캐스트 듣는지 그게 아니라 제 교환군이 우리 타임라인도 많이 열심히 읽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 읽기만 하고 그게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읽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지식 습득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키보드 워리어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 지식 습득 중독에 걸린 병이거든요. 키보드 워리어가 일종의 내가 아는 거 이만큼인데 왜 세상이 날 안 알아주냐. 그래서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 급도 안 되는 키보드 워리어들도 많고. 이건 책에 에피소드도 넣는 건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사물함에다가 제가 책에서 다 디테일하게 다시 써드리겠지만 사물함에다가 딱 학교 다닐 때
그 뭐지? 스마트폰 누구 안 보잖아요, 학교에서 아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끊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통신을 정지시킬 수가 없다. 그럼 어떤 대체가 필요한데 사물함에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엄마 아빠 심장마비 지병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위급한 심장마비 뭐 언제나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위급한 전화를 꼭 안 받에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누군가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냐? 없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고요. 예? 그러면은 사물함에 넣어놓으면은 완전 프리해지는데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중독인 걸 깨닫게 돼요. 완전 조바심이 나갖고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게 다 중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익숙해져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몇 번을 말했어요. 무조건 손에 그냥 책 들고 다니라 그랬죠. 그래서 들고 다니는데 잊어버린 친구 있잖아요. 예? 근데 안 읽어도 되니까 책 들고 다니라 했죠. 왜? 환경 설정이거든요. 들고 다니는데 한쪽이라도 안 읽겠어요? 한쪽이라도 읽게 돼요, 무조건. 그렇게 올바르게 환경 설정을 안 하면은 여러분의 의지는 강한데 무슨 의지만 강해요? 안 하려는 의지. 그렇죠. 예? 교환군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이거 뭐 제가 했던 말을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그냥 실행. 바로 뭐 취업이 문제면 취업 어디 해야 될지 알아보셔서 그거 그냥 당장 공부하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공부하러 가실 때 갖고 가지 마세요. 그다음에 예. 교환권한테 또 해주고 싶은 얘기. 교환권 제가 가끔 타임라인 몇 번 보면은 뭐 독서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교환권 같은 친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독서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지적 안위에 빠져버리면 인생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세상 원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독서했는데 왜 세상은 나 안 알아주냐고. 그게 착각이거든요. 취업해야 돼요, 여러분. 사자도 배고프면은 사냥 다. 여러분 숫사자 사냥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숫사자 배고프면 사냥해요. 그게 그렇죠. 예. 유명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막 사자가 원래 코끼리를 사냥을 잘 안 해요. 안 하죠. 왜냐면은 밟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궁하죠? 코끼리 사냥을 예.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그렇죠. 사자가 해야 돼요. 막 그때 막 숫사자도 막 달라붙어요. 막 장난 아니에요. 그때 그게 제가 좋아하는 그 플래닛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 놀랐어요. 막 플래닛 어스. 맞아. 살아있는 플래닛, 지구. 그쵸. 그러니까 플래닛 제가 다큐 광이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야. 거기서 보면은 사자가 그 코끼리한테 밟히면 죽거든요. 막 때려 달려붙어갖고 코끼리 넘어뜨려야 되니까 막 숫자자고 막 암타자고 막 다 달려붙어갖고 막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죠. 생존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해야 아니, 되는 거예요. 왜 독서를 하냐? 아니, 고 작가님이랑 저는 네. 독서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바쁘면 독서를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했는데 그쳐만 읽고 독서 안 하면 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독서를 하라고 그걸 예. 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책은 실제 독서를 해야지만 도움이 되는 예, 거니까 예. 실제로 많은 자기 개발을 할지 뭐 비즈니스를 할지 실제로의 도움을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독서를 시점이- 했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점이 무언가를 할 시점인 거고. 예. 어? 그러니까 틀을 깨야 돼요. 그 안주하는 틀을 깨고 나오면은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얘기만 10번 했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그냥 일단 가랍니다. 가보자. 예, 예. 그냥 가랍니다.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제 준영군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님, 박사학위 취득 후 삼성에 취업하셨는데 그때 당시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취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라고 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하는 걸 많이 성공의 척도로 판단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대답을 해주면은 여러분 저는 조금 내 입으로 이래도 되나? 저는 조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애국심이 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외국계 기업도 합격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테스트 차원에서 한 거고 저는 테스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시험남이에요. 시험남. 나를 시험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제가 어저께도 누군가 고 작가님한테 시험에 빠뜨린 얘기 했거든요. 그 사람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그게 왜 삼성에 갔냐면은 전 삼성이라는 기업이 좋았어요. 왜? 대한민국이 삼성으로 먹고 살고 있고 제가 여기서도 또 얘기 몇 번을 해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 분리해서 상고해야 돼요. 막 여러분 갤럭시 노트 터지니까 세븐 터지니까 미친 새끼들 삼성 망해라 막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는 오너예요. 오너. 삼성이란 기업이 아니라 삼성의 오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투표를 똑바로 해서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제는 절대 불법 승계가 안 되게 막으면 될 일이고 그러면 전문
뭐예요? 기업인 전문 경영인이 이제 그 대주주들이 선임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 운영을 하면 될 일이고. 여러분 그러면은 애플은 뭐예요? 애플은 소기업이에요? 애플은 전 세계 최대기업이에요. 최대기업. 예? 그러니까 맨날 뭐 대기업은 썩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썩은 대기업도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만 활개를 치는 대기업은 다 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수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기업들이 그걸 다 포션을 먹으면 돼요. 그럼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수출하는 대기업은 망하면 끝이에요. 끝. 우린 평생 그 굴레에 살아야 되는 건데 저는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좋았어요. 또 달러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내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는 삼성이 잘 되길 되게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도 5군데에 취업을 했어요. 삼성 반도체 2군데, 삼성전자의 생산기술연구소,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화재. 저는 5군데나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간 건데 그것도 원래 거기서 제일 땡보가 어디였냐면은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였어요. 연구소고 연구소는 최전방 멤버가 아니에요. 최전방 멤버는 양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산이 최전방에서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가 이번에 양산에 실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양산을 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최후방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한테 넘기고 개발이 양산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개발에 갔는데 연구소가 더 편해요, 확실히. 근데 연구소도 됐는데 안 간 이유가 우리 제 멘토인 송지 부사님이 나는 너가 좀 전장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개발실이 그래서 치열하긴 제일 치열해요. 왜? 받아서 우린 양산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넘기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왜? 한두 개 만들어 보는 건 쉬운데 100만 개씩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성도 핸드폰이 다 터진 게 아니라 0.0035%가 터진 거예요. 사실 거의 안 터져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개발이랑 양산이랑 둘 다. 둘 다 이제 개박살 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꿀 빠는데도 나비 꿀 빨듯이 나도 꿀 빨 수 있었지만 고 작가님 말대로 꿈을 빨로 간 거죠. 여기 또 써먹어야지. 꿈을 빨로 간 거죠. 그래서 나는 꿈을 너무 빨고 싶어서 나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국가대표라고 생각했어요. 엔지니어링 국가대표. 그래서 내가 만든 TV가 양산이 되면은 전 세계에 깔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아이폰도 다음 모델부터는 AMOLED가 삼성에서 납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거기 지금 제가 만든 레시피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기여한 부분은 핸드폰을 오래 쓰면은 이렇게 픽셀이 하나씩 죽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쇼트가 나서 그걸 최대한 안 되게 하려고 그거를 안 되게 하는데 어떤 1,000억짜리 장비를 샀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사고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제가 상위 고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단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왜냐면은 1,000억짜리 기계를 사면은 여러분 제품 단가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받고 원래 신참 책임한테는 B 이상을 안 주는데 제가 그래서 상위 고가 B를 받았어요. B까지 받는데 20%밖에 10명 중에 2명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승승장구를 했었죠. 전 그런 게 너무 뿌듯했어요.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한 부분이 있는 건데 만약에 쓴다면 이제는 안 쓸 더 왜냐면은 훌륭하신 개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다른 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삼성에 그런 엔지니어링 가는 자료들 그런 거 누가 보고 읽으면서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우리 후배 사원들을 많이 케어를 했고 그러면서 그게 우리 천안이란 아산이란 도시가 거기에 그걸로 학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 그게 삼성 식구들로 먹고 사는 건데 삼성 망해라 그러면은 천안 망해라 없어져라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애국심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가치관은 좀 국가대표 기왕이면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그 대기업에 취업하는 걸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대기업이 연봉을 많이 줘서 그래요, 여러분. 예? 돈이 성공의 척도를 보고 있죠, 사람들은. 근데 돈이 성공의 척도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일의 가치를 얼마나 두고. 근데 여러분, 저는 판타지 얘기는 좀 싫어하는 게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절대. 아까 우리가 귀환군 얘기할 때 했잖아요. 사자도 배고프면 코끼리 잡으러 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쥐도 궁지에 몰리면은 고양이 무는 게 쥐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단은 진짜 위기가 오면 뭐든지 해내야 돼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위기를 닥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내가 생활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분 그 박준영 군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라고 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하는 걸 많이 성공의 척도로 판단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가치관이 설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적으로 내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자기만의 확실한 어떤 그런 줏대를 갖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또 그게 훨씬 더 뭐랄까 마인드도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주변 평가나 주변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 주변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에 가치관이나 가치를 두게 되면 주변이 왔다 갔다 할 때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해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요즘에 누가 대기업 가는데 국가대표라고 생각하고 가겠어요. 그렇죠. 또라이지. 네, 일개 그럼 그냥 없지. 뭐 노예 이런 여러분들 그런 말 좋아하거든요. 대기업 일개 노예 이런 말 자주 쓰거든요, 여러분 프로필에. 그리고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 연봉 많이 준 대기업 없으니까 어차피 같이 일할 건데 얼마나 피곤해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생산성에 적정 영향을 미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지금 대안이 없어서 그냥 돈 받고 하고 있다 하는 것과 진짜 또라같이 국가대표다 생각은 다르잖아요. 이게 이것도 운인데 이제 이런 건 운이죠. 운과 실력은 불리하니까 저 아는 형이 옛날에 얘기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사고 방식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가 잘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형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선배 중에 하나인데 여름에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인천공항 지을 때 옛날 얘기죠 아주. 벌써 그럼 한 10몇 년 전, 20년 전 얘기네요. 네, 꽤 오래됐네. 그러면서 그 형이랑 내가 어떤 선배가 포닥으로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배웅을 나갔었는데, 예? 그 선배가 그 형이 그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인천공장 가면서 이렇게 인천공항 이렇게 기둥을 쓰다듬으면서 이거 내가 지은 건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여기서 그 숙식 2개 이결하면서 노가다 했다고 여기서 나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난 갑자기 그게 그 허세지만 약간 막 이렇게 기둥을 쓰다듬으면서 인천공항 잘 있었니? 형 왔어?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약간 미친 사람처럼 독백을 하더라고요. 막 공항이랑. 근데 그 형 갈 때마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영화 변호인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그 막노동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그 막노동 할 때 여기다 막 표시해 놓고 나중에 그 집 다시 사거든요, 자기가.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내가 이렇게 뜻을 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도.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 들어서 저도 제가 제품을 만들면 내 제품이 나간다는 그 자부심이 되게 컸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또 최근에 어떤 택시를 탔었는데 되게 기분 좋았어요. 택시 타고 기분 좋은 경우 잘 없거든요. 일단은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 앞좌석을 접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들이 그렇게 택시를 해놓거든요. 사장들 그 회장님들 택시 보면은 앞좌석을 아예 접어버려요. 완전 공간을 넓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번호 아닌데, 근데 그분이 해외에서 살다 오신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거예요. 어느 경로를 초이스하시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택시 기사분이 그러면서 되게 대화가 되게 즐거웠어요. 막 그 좀 나라의 미래도 걱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막 되게 마지막 멘트도 되게 하여튼 날 되게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택시 탔는데 기분 좋았다. 예를 들어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거든요. 그분이 날 기분 좋게 해. 그 좋은 기분으로 누군가 상담을 해주고 그 친구가 잘 되고 그 친구가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은 결국에는 그날 시점은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부심.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의 성공을 판단을 해주면은, 여러분 만약에 알래스카에서 혼자 살면은, 알래스카 아니라 남극 북극에서 있는데 혼자 살면은, 그럼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성공을 판단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글루 싸서 이글루 만들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나 오늘 이글루 쌌다. 오늘 물개 잡았다.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예? 이제 신 박사님이 하신 게 이제 경영 용어로는 잡 크래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당장 바꿀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럴 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의미 부여와 그 일에 대한 가치관은 전국적으로 자신이 구축하는 거고 그럴 때 주변이 어떻게 판단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을 좀 중심 잡고 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본인한테 좋고 또 회사에도 좋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될지 이직을 하게 될지 뭐 다른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그렇게 의미 부여와 좀 가치관을 잘 세워놓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본인 일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주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삶을 그 살아가는 게 있고 살아지는 게 있는데 살아가려면 내 주체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피동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하는 생각에 의해서. 근데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죠,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미묘한 차이가 전국적으로는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신 박사님 얘기했던 것도 그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제 삼성이 힘든 회사인데 삼성이나 예를 들어 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솔직히 대기업이 근무 환경은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상사에 대한 불만은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워낙 미친놈이 많으니까. 근데 회사 자체는 우리 애들은 불만이 없어. 되게 감사하게 다녀요. 근데 원래 그랬던 애들이 아니고 이런 오늘 팟빵 같은 얘기를 저한테 매일같이 들었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다 자기가 실력이 엄청 없음을 깨닫고 앞에 친구들이랑 다 연결되죠. 그렇죠? 다 자기가 실력이 엄청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가 돈을 과분하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100 받을 거를 한 75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자기가 뭐라 그럴까 어거지로 만들어서 셀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 거죠. 그것만 제어줘도 인생이 훨씬 가벼워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자꾸 무슨 완벽한 정답, 판타지 같은 뭔가 이렇게 진짜 꿈에서나 나올 뻔한 회사 이런 걸 찾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극복해내고 맞춰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누구였죠? 박준영님. 네, 준영군도 준영군만의 확실한 가치관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결국에는 학습 능력. 갑자기 생뚱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습 능력이 있으면 어딜 가도 뭘 해도 배워서 즐겁게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냥 공부 뭐 사회 초년생이거나 예를 들어 학생이면은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어딜 가서든 어떤 미션을 잡아도 성취하는 재미와 뭔가 내가 세상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뿌듯함, 자신감으로 앞으로 계속 좀 멋지게 승승장구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결혼 전이면 더 좋은 기회죠.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래서 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절대 애기 낳으면은 쉽지가 쉽지 않죠.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고민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 고민이 많아갖고 이거 2부로 나눠갖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마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